삶의 허물을 조금 느끼기 시작하면 아마 그 노래에서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40대들이 형성되고 있구나.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았다면 이 밤 외로운 술 TV 사람을 만나다. 시대의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최백호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요즘 가요계의 신구 세대의 컬러블레이션, 즉 협업 무대가 많아지면서 옛 노래와 중견 가수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아이유와 김창완, 또 비와 태진아도 함께 입을 맞췄는데요. 네.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건 물론이고요. 네. 젊은 세대들이 중견 가수들의 음악에 귀를 좀 기울이면서 숨은 명곡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배 가수들과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짙은 감수성을 주목받으며 가수로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노래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낭만과 고독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낭만 가객 최백호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그것도 아주 낭만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어려운 부탁인데 그냥 편안하시고 행복하셔야 되는데 편안하시고 행복하시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힘든 시간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노래 많이 들으시고 노래를 많이 들으시면 건강해지고 네. 또 행복해집니다. 네. 네, 얼마간의 낭만적인 인사이군요. 별로 낭만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유럽을 나홀로 여행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네. 얼마 전에 어릴 때부터 그 프랑스 남부 쪽을 여행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꿈을 나이가 더 들면 못 이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마침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열흘 휴가를 얻어서 그냥 혼자 다녀왔습니다. 네. 그냥 갔습니다. 그냥 질렀군요. 아무 계획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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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백호 선생님께서 노래만 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불란스 말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안 힘드셨어요?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불어는 불러내신 거예요? 전혀 못하고 영어도 또 이제 신통치 않고. 네. 그런데 그게 그래도 우선 가겠다는 그 욕망이 더 강해서 그냥 정말 그야말로 그냥 갔습니다. 네. 가서 부닥쳐 보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거기 딱 앙티브라는 곳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네. 거의 일주일이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네. 방랑벽이 좀 있으신 건 아닌가 싶어요. 원래 이렇게 약간 좀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걸 네. 뭐라고 하죠? 돌아다니는 그 팔자 역마살. 역마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향에 안 살고 여기까지 와 있고. 그런 선생님 기질 때문에 가수라는 직업, 사실 한 군데 가만히 정착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가수라는 직업을 그렇죠. 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뭐 시작이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세대뿐이 아니고 네네. 가수를 하는 사람들은 가수를 시작하는데 우여곡절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 직업이 독특하니까. 그렇죠. 그래 저희 시대 때는 더 어려웠어요. 더 그랬고요. 요즘 같은 상황이 주변에서 아니니까. 반대도 심했고 네네. 저는 사실 무슨 음악이 좋았어, 뭐 노래를 잘했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생활 때문에. 그때는 뭐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침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마침 이 노래를 해보니까 이게 수입이 제일 나으니까 그냥 매달린 거죠. 네. 그 생계형 가수라고.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백호라는 사람을 대중에게 알린 것은 역시 내 마음 갈 곳을 네, 내 마음 아닙니까? 갈 곳을. 그때 정말 마음 갈 곳을 잃어서 그 노래가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노래는
제가 어머님이 제가 20살 나던 해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님 돌아가시고는 그때는 가수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꿈도 안 꿨습니다. 정말. 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떠난 그 아픔 같은 걸 이렇게 노트에 해놨던 게 그게 우연히 가수를 하게 되고 새 노래 앨범을 만들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노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게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졌고 그 어떤 면에서 제 운명이 바뀌게 된 건 돌아가셨던 어머님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리엔 어둠이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고 네 맘은 갈 곳은 근데 저도 군대에 갈 때, 저도 네. 뭐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만 군대 예. 갈 때 이병전야를 정말 열심히 불렀거든요. 예. 목이 쉬도록 불렀는데 이병전야 영희말 친구 그때가 제1의 전성기였죠. 그 그때 어떤 굉장히 면에서 있었죠. 네, 영일만 친구까지는 네. 조금 알려졌습니다. 네, 그때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이렇게. 아니, 아니, 수도 마음도 있겠지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걸 즐기고 사실은 20대 네. 중반에 그런 큰 인기를 그럼요. 얻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멋진 일이었는데 그걸 충분히 아까 말씀대로 네. 누리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까 삶 자체가 막 어떤 계획 없이 그냥 막, 막 왔다 갔다. 그래도 그 아주 건강하게 즐겁게 살았던. 예. 그걸 지금 인기를 누리시는 모양이죠. 네. 그러면 갑자기 미국은 왜 가신 거예요? 어떤 계획 없이 그것도 하신 거예요? 미국은 훨씬 뒤에 이제 네. 30대 초반이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수입이 네. 줄어드니까 네네. 생활이 안 돼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딸아이가 태어나고 네. 뭐 딸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뭐 예전처럼 그냥 막 이러다가 딸아이가 태어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네. 그때부터 세상을 조금 그 의식하고 배워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돈이 필요하구나 사는데. 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우리는 인기는 없으니까 인기는 떨어지고 이미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술집 같은 데 노래를 시작했죠. 아, 그럴 때도 있었군요. 네. 근데 해도 많이 했어요. 하루 저녁에 7군데씩 막 이렇게. 진짜 그건 힘드셨겠어요. 이제 노래가 아니죠. 네. 제가 어디 가서 그 노래가 아니고 비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생활을 한 3년, 4년 하니까 좀 그게 생활이 지쳐서 아침 제가 아는 분이 LA에다가 라디오 방송을 차리는데 같이 일을 좀 도와달라 해서 그냥 보따리 싸고 가고 가족들 데리고. 네, 미국에 몇 년 계셨나요? 저는 얼마 안 있었습니다. 2년 살았습니다. 2년.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95년에 이제 그야말로 가수 최백호를 이제 이 세상에 각인시킨 유명한 노래가 이제 낭만의 대화가 나오지 95년대에 않았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노래가? 나이 45이었으니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35, 25에는 못 만들고. 도저히 나오지 않는 노래. 삶에 대한 어떤 그 의식, 생각이 좀 바뀌고, 그 시각도 바뀌고 또, 누구나 겪는 40대 중반의 남성들이 겪는 그런, 뭐랄까요. 소외감, 외로움, 좀 허무, 이런 걸 느낄 시기였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중에게 큰 히트를 치게 됐을까요? 그렇게 히트를 치려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날이 제가 목동에 조그만 1층에 산 아파트에 살았는데, 마당에 아주 감나무가 큰 감나무 있는 집이었어요. 거기서 살았는데, 낮 시간에, 아주 작았지만 거실이라고 있고, 거실에 유리로 되어 있고, 저 너머에 이제 부엌이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제 아내를 보면서 내 첫사랑도
어디선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게 그 생각이 났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라는 대목을 썼고 그 대목 이후에는 그냥 줄줄줄 써졌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 정리가 됐어요. 그 시간이 한 10분 만에 2절 가사를 먼저 썼어요. 막 쓰기 시작하는데 그냥 거짓말처럼. 원래 명곡이라는 게 항상 얘기 비화를 들어보면은 심사숙고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필휘주로 쭉 나오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 능력이 아닌데 저는 부모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몸속에 계신 부모님들. 선생님 그러면 95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제 어린 시절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그 노래가 언제 어디서나 계속 줄구장창 나오게 됐다는 그 노래 나온 시기보다 좀 뒤였던 것 같아요. 그 95년도에 앨범을 내고 그 전에도 앨범 사실 하나 냈어요. 근데 그 앨범도 안 알려졌고 에비라는 노래였는데 네네. 그래서 뭐 그냥 그 앨범만 만드는 이 앨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곡을 써서 그 레코딩하고 그 밴드들과 녹음하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나요. 제가 좀 그것만 딱 끝나면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앨범도 역시 그냥 던져놨는데 한 1년 반쯤 뒤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뒤에. 예. 무슨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으니까 한 달에 한 15장, 20장 이 정도 팔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몇백 장, 몇천 장이 팔리기 시작한 거죠. 1년 반쯤 뒤에. 그러니까 막 야단이 났어요. 레코드 그 제작사에서도 막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사람들도 몰란 거죠. 그래서 막 저도 이게 무슨 갑자기 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TV 드라마에 제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밤에 기억이 납니다. 밤에 다니니까 밤에 노래하러 다니니까 TV를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녹화를 내둬라 해서 녹화를 내둔 걸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목욕탕집 사람들인가 남자들인가 정말 아주 정말 히트를 친 드라마예요. 김수현 선생님. 그 드라마에 장용 선생님이라고 탤런트 직접 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한 몇십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알려지고 그래서 저는 노래를 한번 어떤 그 히트를 시켜보고 그다음에 또 벼랑으로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래 히트가 됐어도 그때 그래 한 2, 3년은 괜찮겠지라고 이게 딱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신기하게도 지금 그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계속 사랑을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끊임없이 40대들이 형성되고 있구나. 세상에. 예, 한 40대 그 삶의 허물을 조금 느끼기 시작하면 아마 그 노래에서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선생님 목소리가 좋은 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성은 아니죠. 근데 이 낭만의 대하를 부르시면서 목소리가 갈수록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제가 20대 때보다는 노래하는 목소리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그 정말 객관적인 시각이 딱 이렇게 보면 20대 때 노래를 들어보면 그때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했었고 이제 노래를 조금 알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지금이 더 좋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은 그 첫사랑 그 소녀는 그 대목 한 번만 해주실래요? 첫사랑 그 소녀는 그건 지금이고 20년 전에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20년 전 지금 글쎄요. 20년 전 이야기하는 거 저는 20대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첫사랑 그 소년 이렇게 소리만 냈겠죠. 네. 그 지금은 첫사랑 그 소년은 그 그리움이 좀 조금, 간드러지군요. 예, 좀 네. 담겨 있죠. 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낭만가객 최백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무대의 가수가 아닌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매일같이 청취자들을 위로하면서 이 낭만을 전하고 있는 최백호 씨의 일상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백호 씨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각박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낭만을 전하는 라디오 DJ로 변신합니다.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백호 씨는 방송 1시간 전부터 도착해 선곡표를 꼼꼼히 체크하고 대본을 확인하는데요. 라디오 생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는 그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좀 앉으세요. 네. 예. 오늘 멀리 나가는 선곡표 쭉 정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나는데. 2008년 3월부터 시작된 최백호의 낭만시대. 그는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낭만시대를 최백호가 아니면 안 되는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행자가 벌써 6년이 넘었어요. DJ 하신 지요. 장수 DJ의 반열에 오르셨는데. 선생님 이렇게 장수하시게 된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선생님만의 매력은 뭘까요? 계속 말씀 잘하시는 분들, 아주 정확하게 그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어벙떠벙한 사람이 하나 끼어 있으니까 그냥 맛배기, 그걸 맛배기를 하나? 하여튼 양념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닌가. 6년이 넘으셨으면 벌써 2,000회를 넘게 생방을 진행을 해오신 건데요. 선생님 생방 들어오실 때 이제는 좀 편안해지셨나요? 긴장하시는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뭐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워낙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지만.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실수 때문에 막 걱정이 되고 이런데 이제는 실수를 다 아세요. 제가 너무 완벽하게 하면 서운해 하세요. 오히려. 이제 얼마 안 남은 라디오 생방송 시간. 장기하 씨.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해주시고. 라디오 부스로 이동하던 중 다른 프로그램 진행자들과도 인사를 나눕니다. 스태프들도 라디오를 이끌어가는 DJ 최백호 씨도 가장 분주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애정 또한 남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백호의 낭만시대 가수 최백호입니다. 드디어 시그널이 깔리고 최백호의 낭만시대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그야말로 목이 타던 대지를 촉촉히 적시며 비가 왔습니다. 그냥 비라고 부르기는 비님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제 장마 시작입니다. 장마하면 또 가장 걱정되는 건 안전사고들이죠. 안 그래도 뭐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사고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오늘 낭만시대 첫 노래는 빗물 치언업으로 시작합니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이 시간이면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 청취자들이 익숙해지고 또 편안해진 것처럼 최백호 씨도 여유 넘치는 모습인데요. 비가 내리며 노래가 나가는 동안 청취자들이 보내준 다양한 사연들과 신청곡을 모니터하며 다음 진행을 준비합니다. 제가 와서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날 3부와 4부에선 생생한 라이브로 음악을 들려주는 코너 낭만 라이브 클럽이 진행됐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지난주에 좋았어요. 이승훈, 김희진, 진수영 씨가 게스트로 초대되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청취자들에게 좋은 음악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감상해 볼까요? 예. 지난 세월이 내리는 빗물 같아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같은 시간을 공유해온 애청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시각장애나 이런 장애가 있으신데도 꾸준히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뚝 끊어지면 문자 오지 않기 시작하면 굉장히 걱정도 되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오게 되면 굉장히 반갑고, 그 친척처럼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청취자분들하고. 지금까지 최백호 씨의 목소리로 소개된 수많은 사연들, 그를 통해 위로받았던 청취자들,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목소리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최근에 이제 김창완 씨가 아이유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왜 너의 의미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경 가수들의 이런 젊은 세대들과 같이 하는 콜라보레이션, 이게 요즘 들어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조가 최 선생님이죠. 아이유하고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이유하고 제가 아이유의 앨범에 네. 참여를 했는데, 그 아이야 나랑 걷자라는 노래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더니 1년 만에 아이유가 저를 배신하고 김창완 저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그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 그 분들도 관객분들도 좋겠지만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겁고 전 정말 이런 작업들이 계속 더 폭을 넓혀서 많은 가수들이 이런 작업을 해서 여러 장르에서 옛날에는 클래식과 또 가요가 이렇게 또 같이 작업을 했던 노래들도 있잖아요. 신성의 노래도 있고. 그런데 그처럼 좀 이 교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더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성난밤이 라고 부를 땐 너를 찾을 테니. 시작은 어떻게 해서 아이유와 하게 됐나요? 아이유와 저하고 사이에는 박지원이라는 아주 뛰어난 기타리스트가 유명하죠. 그 박지원 씨가 이제 아이유하고 저하고 자신의 곡에 이 두 사람이 부르는 대화 형식의 노래인데 제가 올리겠다 해서 이제. 선생님이 보시는 이 어린 가수 아이유 씨는 어땠어요? 아이유는 굉장히 재능이 있는. 그래서 제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란 면도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뛰어난 면도 있었고, 아이야 나랑 걷자란 노래도 이 상처 입은 어떤 그 아이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내라. 뭐 그런 의미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주 노란 병아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느낌의 노래였기 때문에 참 그 작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같이 노래를 했거든요. 보통 둘이 불러도 뭐 따로따로 하는 경우 바쁘면 근데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저로서도 좋은 경험이었고 아이유에게도 아마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12년 만에 나온 앨범이시죠? 다시 길이었어요라는 앨범. 그 다시 길이에서 앨범이 아까 뭐 아이유를 소개해준 중매 역할을 했던 그 기타리스트 박지원 씨와 함께한 앨범이었는데요. 항상 그 선생님 직접 곡을 다 준비하시다가 그 앨범은 좀 후배들한테 많이 맡기셨더라고요. 어떻게 계기가 있으셨어요? 계기라기보다 제가 이제 노래를 만들고 쭉 불러왔는데 약간 실증이 났죠. 제 노래.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오랜 시간이 오면서 좀 벗어나서 다른 어떤 형태의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그건 저뿐이 아니고 아마 저 비슷한 동료들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 다시 기류에서 그 노래 자전적인 이야기 맞나요? 제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 그 미국 소설가의 책인데 On the Road라는 캐로악. 예, 잭 캐로악이라는 잭 캐로악. 네. 작가의 그 책을 우연히 제 친구가 네. 줘서 그걸 보고 어떤 이 목표도 없고 그냥 막 살고 있을 때 네. 떠나라는 어떤 계시를 줬어요. 그 책이. 네. 이 머물지 말고 어딘가 가라. 여기 머물면 지금과 똑같은 상태밖에 안 된다는 그 책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실은 부산에서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올라왔죠. 뭐 그게 계기가 됐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가사에. 고마웠어요 스쳐간 그 인연들 아름다웠던 추억에 웃으며 인사를 해야지. 네, 선생님 가장 최근에 발표하신 앨범, 그 싱글 앨범이 첫사랑과 부산에 가면. 네, 부산에 가면. 예. 그 노래는 에코브릿지랑 또 함께 에코브릿지랑 또 했더라고요. 에코브릿지란 그 젊은 네. 그 뮤지션이 굉장히 피아니스트이기도 한데 네네. 전화가 와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부르시면 딱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럼 보내봐라. 했더니 네네. 이제 이메일로, 요즘 주로 이메일로 맞아요. 저도 네. 그걸 배워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는데 딱 듣는데 이 제 노래예요. 네. 그 노래 가사가 네. 뭐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긴 머릿결을 네.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이 대목이 네. 야, 어떤 그 부산에 어떤 여인이 딱 겹쳐지면서 네. 아 이건 내 노래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자 이래서 네. 시작을 이제 했죠. 부산에 가면은 아직은 대중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예, 많이 알려지진 않은데 네. 좀 독특한 분들이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요즘 어린 가수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즘 가수들은 굉장히 훈련받아서 네,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배출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뭐 요즘 가수들은 또 요즘 가수들의 방식이 있겠죠. 네. 살아가는 가수로서. 제가 제 시각에서만 보면 걱정이 참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가수란 일이 저도 그렇게 못했지만은 이게 직업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직업 한 몇 년 하다가 휙 안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일단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노래보다는 춤이나 어떤 퍼포먼스 위주로 있죠. 뭐 또 네. TV에 나가서 뭐 말을 잘해야 잘한다든지 뭐 되고. 이런 그쪽으로 그걸 가수들이 가고 있으니까 제가 선배로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그런데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생명이 긴데 이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걸그룹을 과 같이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걸그룹 5명이 아주 키가 크고 이쁜 아가씨들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춤만 추나 보다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5명이 다. 그래서 와 이젠 이런 것도 변해가는구나. 네. 요즘 다 잘해야 하니까요. 예. 네. 네. 그래서 뭐 요즘 젊은 가수들이 우리를 걱정해야지. 네. 제가 그 사람들 걱정할 수 있잖아요. 다 잘하는 거로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훨씬 더 하시죠. 노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취미로 그림 그리셨는데 이 그림을 전시회까지 하셨잖아요. 예, 멋지지. 그러니까요.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하시니까 뭐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아니고 그림은 어릴 때 가수 이전의 꿈이 네.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시골 학교에 그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전 집안에 이제 어머님과 누님 두 분이 다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막 선생님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림 포기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시작했고. 네. 근데 이제 최 선생님 그림 그런 데 있어서 나무를 많이 그리셔서 나무 화가다 이런 뭐 별명도 생겼는데 나무 화가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세간에서는 그러는데 왜 나무만 그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어릴 때 기억에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제일 강하게 짙게 남아 있는 곳이 저 부산에 가면 일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예, 일광 해수욕장이 있고 거기 넘어가면 일광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조그만 사택에 어머님과 제가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거기서 쭉 살고 제가 중학교 가서 또 기차 통학을 했고 어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지금도 거기를 갑니다. 간혹 어머님 생각이 나면 거기 갔는데 지금 이제 사택은 다 없어지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골프 연습장이. 네.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가면 벚꽃나무가 이렇게 한 세 그루가 있었는데 그 벚꽃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두 그루 남아 있는데 지금 뭐 아주 쓰러지기 일보 직전 막 안에 시멘트를 넣어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그 갈 때마다 그 벚꽃나무가 항상 그대로 있는 모습이 참 나는 변해가고 우리 어머님도 가시고 사람은 다 가는데 이 나무는 변함없이 이렇게 있구나 하고 제일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 벚꽃나무를 사진 찍어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참 좋은 소재이고 나무의 모습이 그래도 사람보다 훨씬 덜 느리게 변하는 그 모습이 좋아서 그래서 뭐 그리기 시작했고 또 쉽게 소재를 구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나무를 그리는데 좀 있으면 다른 것도 다른 거 해봐야죠. 다음 작품은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좀 기대가 되네요. 화투는 조영남 씨가 다 그리고 맞아요. 음악 하시죠. 나무 화가로서 그림도 그리시죠. 근데 놀랐습니다. 시나리오도 쓰신다고요. 그건 영화 제작 준비하고 누구나 다 시나리오를 쓸 수 있죠. 누구나 다라뇨. 저는 뭐 한자도 못 쓰겠는데요. 저는 뭐 능력이 전혀 안 돼서 하는 건데. 영화나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꿈을 가진 많은 분들이 다 시나리오 쓰니까 저도 그런 꿈이 있을 거여서 시나리오를 2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 준비는 좀 하고 계시나요? 지금 뛰어다니고 있고 또 주연할 배우, 남자 배우까지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가 될지 안 될지. 2003년에 이제 발매하신 그 베스트 앨범 최백호 히스토리 그 속기에 보면은 욕심도 많으신데 90살이 되더라도 노래를 부르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20년 후에는 어떤 가수로 남고 싶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45살에 낭만에 대해라는 멋진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 25세는 만들 수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살쯤 되면 정말 기가 찬 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노래를 들으면 막 전율이. 예.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희망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0살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군요. 가능하다면 전 앨범을 만들 겁니다. 정말. 배철수 씨가요. 선생님 목소리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목소리라고 극찬을 하셨더라고요. 직접도 안 하는 거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함께 말씀하신 게 근데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노래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을 같이 붙이셨는데요. 선생님 노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의 계획. 배철수 씨 생각이고. 배철수 씨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직접. 제발 좀 사고 치지 말고 노래만 좀 하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생각이 사고를 다릅니다. 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배철수 씨 시각에서 보면 사고지만 저는 굉장히 즐거운 일을 앞으로도 계속 벌릴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럼 계속해서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하시려고요.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영화를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작업을. 이게 성공, 일이 될지 안 될지는 뭐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투자가 분과도 약속이 돼 있고 만나기로.
일단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 일에 해보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축구팀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국가대표겠죠, 물론. 아니요, 국가대표는 아니에요. 아마추어 그 능력은 축구팀. 안 되고 한 중학교 정도 아이들 네. 축구팀을 한 맡아서 네. 한 몇 년 정도 한번 감독을 해보고 제가 지금 한 30년 넘은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축구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펼쳐보고 싶은. 배철수 씨가 들으시면 또 한마디 하시겠는데요. 축구를 그러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고 네. 음악은요, 선생님? 음악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꾸준히 이번에 새로 또 앨범 작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굉장히 독특한 작업이 하나 시작됐습니다. 네. 외국의 유명한 그룹의 곡을 선생님 느낌으로 제가 바꿔서. 노래하는 네.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푸른 하늘 위로 웃음 날아오르고 꽃잎보다 붉던 내 젊은 시간은 지나고 기억할 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건 오래될수록 더 빛나기 마련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받는 그 음악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나게 될 최백호 씨의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90살이 되어도 노래를 하겠다는 그 바람처럼 더 깊이 있는 음악으로 우리 곁에 남아주시길 기대하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